우리가 무슨 종류의 사업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바로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상호명이든 스마트 스토어 이름이든 브랜드명이든 어찌됐건 이름은 무조건 있어야 하니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우리 브랜드를 런칭한다고 했을 때 시장조사가 진행되어서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과 컨셉이 정해졌다면 브랜드명을 정하는 건 가장 첫 단계일 거예요. 이런 브랜드명을 정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네이밍 기법 중에서 첫 번째, 이니셜을 합치거나 두 번째, 키워드를 합성하거나 세 번째,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소리나 행동에 대한 단어를 합성하거나 네 번째, 두 개의 키워드를 겹쳐 써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거나 하는 이러한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브랜드명은 소비자가 인지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너무 길지 않고 발음하기 쉬운 워딩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시장에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있죠. 그런데 소비자는 우리 브랜드명에 솔직히 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관심은 창업자인 우리만 정말 많을 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서 브랜드명의 뜻을 기억하거나 슬로건을 알고 있는 브랜드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글로벌하게 유명한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브랜드명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은 매우 오랜 시간과 마케팅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처음에 브랜드명을 받아들였을 때 아주 쉽고 명료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구하는 컨셉이 고급스럽거나 대중적이거나 힙하거나 뭐든지 간에 우리의 브랜드명에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쉽고 길지 않고 발음하기 쉬운 아주 명료한 워딩이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만든 워딩이 결코 가볍거나 무조건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시장인 음반 시장, 그것도 K-팝 시장에서 요즘 가장 핫한 뉴진스, 글로벌 K-팝 스타인 블랙핑크,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쉽고 심플한가요?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결코 가볍거나 심플하기만 하진 않죠. 자, 그럼 실제로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컨셉에 도출될 수 있는 모든 키워드들을 리스트업 해보세요. 내가 만약 친환경, 자연주의, 에코 컨셉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기획한다면 신선한, 건강한, 장식적이지 않은, 심플한, 균형 있는, 날 것에와 같은 형용사가 있을 거고요. 라이프 스타일, 행복, 모던함, 기본, 퓨어와 같은 명사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컨셉 키워드를 한번 도출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나열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법들을 활용해서 정리해보는 겁니다. 영문 키워드라면 한글로도 바꿔보시고요. 한글 키워드는 영문으로도 바꿔서 동일한 작업을 진행해보세요. 요즘에는 또 AI를 통해 네이밍을 도출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네임릭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키워드 2개만 넣은 후에 합성하면 키워드 도출은 물론이고 다양한 컬러와 로고 타입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었던 키워드인 퓨어와 모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합성을 해볼까요? 자, 이제 네임릭스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에 여기에 퓨어와 모던이라는 단어를 넣어주고 제너레이트. 자, 그럼 이렇게 네이밍들이 나오고 간단한 디자인도 나오네요. 여기 있는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도출된 키워드들을 가지고 또 다른 인사이트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네이밍들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더욱더 새로운 네이밍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다양한 네이밍 후보군이 정해졌다면 그 다음에는 상표권에 대한 검색이 꼭 필요해요.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특허청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사이트예요. 자, 여기서 테스트로 여기에서 아까 나온 네이밍 중 하나를 입력해서 검색해 볼까요? 자,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단 등록된 상표는 없다고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 1차적인 필터링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정해진 네이밍으로 변리사를 통해서 상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가끔 혼자서 상표 등록을 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꼭 변리사나 업체를 통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상표 출원을 진행을 하실 때 상품 분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상품 분류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꼭 본인의 브랜드 사업 분야에 따라서
맞는 상품 분류를 선택하셔야 돼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036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까지 네이밍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네이밍을 하게 되면 이름은 쉽게 바꿀 수가 없잖아요. 또 사람으로 치면 이게 이름이기도 하고 얼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보고 여러 가지로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차별화를 해보겠다, 정말 좋은 많은 의미를 담아보겠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본질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금의 브랜드명은 쉽고 길지 않고 발음하기 쉽고 아주 명료한 워딩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우리 브랜드명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읽기 쉬운 워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